그럼 우리 가톨릭대학교 꼭 합격해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경희대 김미미입니다. 여러분, 아직 목소리가 너무 좋지 않은데 오늘은 가톨릭대 2020년 수시 기출문제를 같이 풀어보려고 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특징을 설명했던 다른 학교 기출들과 다르게 가톨릭대학교는 여러분 어때요? 문제를 풀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난이도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막 이렇다 할 특징이 조금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톨릭 대학교 기출 같은 경우에는 나와 있는 문제들을 제대로 정리하고 반복적으로 여러 개를 풀어보면서 그냥 제일 익숙하게 가져가시는 게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떻게 가톨릭 대학교 논술을 정리드리는 게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같이 문제를 하나 풀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 분명히 알아두셔야 될 거는 가톨릭대 같은 경우에 문제가 300자짜리 하나, 그리고 500자짜리 두 개가 나온다는 거를 기본적으로 조금 알아주시면 되고, 가톨릭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제시문 간의 연결성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톨릭대의 문제 유형이 늘 고정적인 거는 아니에요, 사실. 그치만 문제를 푸시다 보면 늘 문단 구성이 정해져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아시게 될 겁니다. 왜냐? 무조건 비판이든 옹호든 평가하는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 주기 때문에 평가를 하는 제시문의 특징과 그리고 평가를 받는 제시문의 특징이 뭔지 그 요지만 명확히 잡아내신다면 당연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중요한 건 이거야. 가톨릭대는 생각보다 쉽기 때문에 요지는 대체로 많이들 찾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중요한 게 뭐겠어? 내가 어떤 어휘를 써서 이 요지를 정말 가장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는가? 이게 어쨌든 다른 학교들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톨릭대가 지금 얼마 안 남았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부터 저랑 푸시는 걸 보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0년 가톨릭대의 수시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펜을 꺼내고 아이패드로 같이 볼게요. 그러면 지금부터 논제 2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도 가톨릭대 논술 기출문제입니다. 여러분,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준비할 거는 인문 사회계열, 간호학과 인문 전형의 논술을 풀어볼 거예요. 이게 지금 인문 사회계열 말고의 문과는 수리 문제가 들어간다 라는 사실은 분명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보니까 논제 2에서 먼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가완화는 인간의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대립적인 관점에서 서술을 하고 있대요. 그럼 여러분, 딱 느낌이 와야 돼. 대립적? 그럼 얘 분명히 대립 키워드를 바탕으로 뭔가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겠구나 라는 게 먼저 포인트가 되죠. 그리고 나서 이러한 대립적인 관점을 먼저 요약과 제시를 한 뒤에 그 다음에 결국은 얘가 말하는 게 뭐야? 이를 바탕으로 다의 쌍둥이 사례를 설명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바로 500자에서 600자 가량이야. 그럼 여러분, 일단은 가장 주의해야 될 게 뭐예요? 자, 이 대립적인 관점을 바탕으로 가완화를 먼저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가완화를 먼저 얘기를 할 텐데 여러분, 우리 항상 이 대립 키워드, 대립적인 관점이라는 비유의 느낌이 진짜 명확히 드러난다면 그러면 얘 못 써주는 게 좋을까? 1문단 자체에 비교 기준을 먼저 제시를 해주시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톨릭대 같은 경우는 정해진 유형이 막 명확하게 존재하지는 않는 시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하나를 가지고 또 다른 걸 비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나온 것처럼 두 개의 대립 키워드를 바탕으로 하나를
설명할 수도 있죠. 근데 가와 나가 분명히 대립적인 관계래. 그러면 뭐를 기준으로 어떻게 나뉘는지 써줄 수 있는 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비교 기준이 내가 만약에 첫 문장에 나왔어. 그럼 두 번째 문장에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주장하는지도 써줘야 돼. 기준에 따른 주장을 써줍니다. 이렇게 두 문장으로 먼저 작성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자, 그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모아 사회는 평상적이고 평화롭대요. 그러니까 뭐야, 얘는 일단은 갈등이 없네? 긍정적인 상황인 거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성공이라든지 승리에 집착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 뭐야, 나의 이익이라든지 경쟁이라든지 이런 뭔가의 지위, 이런 것들에는 무관심한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어떤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억압적인 태도를 강요하지 않는데요. 굉장히 평화로운 곳인가 봐요. 설령 갈등이 생긴다 하더라도 이거를 하나하나 시시비비라는 거 뭐야? 이성적으로, 객관적으로, 어쩌면 계산적으로 정리하기 보다는 어떻게 한대?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를 하면서 극단적인 감정 상태를 피할 수 있도록 노력한대요. 여러분, 처음에 이 인트로가 왜 나왔는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 근데 이게 먼저 말하는 부분은 뭐냐면, 일단은 지금 이 사모아라는 사회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그리고 이타적인 사회적 배경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얘가 일단은 여기까지 나와서 얘기를 한 부분이야. 그럼 그 다음에 일단은 이 얘기를 해줘서 배경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주려고 등장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읽어보니까 아이를 양육하는 방식 역시 이러한 사회에 부합하게 하나 봐요. 서구 사회처럼 집중적인 관심이라든지 기대를 주는 게 아니야. 왜? 아이한테 부담을 주는 일을 덜어주기 위해서. 근데 이렇듯 사모아 사회는 어떻대? 일단은 주장이 먼저 나오기 전에 이 앞의 내용이 왜 나왔는지에 대한 근거부터 나오고 있어. 자, 이렇듯 사모아 사회는 전반적으로 스트레스가 없기 때문에 사모아인들의 사춘기는 어렵고 혼란스러운 시기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그럼 앞에 이만큼 갑자기 막 사회를 칭찬했던 이유가 결국은 이 사춘기, 아이들의 양육, 이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구나 라고 잡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야, 기본적으로 사회의 영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여기서 잡아줄 수 있는 거 뭐죠? 이런 전체적인 내용이 의미하는 거는 사회로부터 영향을 강조하는 부분이고, 그렇다는 건 개인의 이 사춘기, 양육에 있어서 뭐야, 후천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후천적인 성격이 개인의 사춘기를 사춘기의 결과를 결정한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면은 마찬가지야. 이는 서구사회 청소년들은 어떻대? 계속 비교를 해주죠. 경쟁이 너무 많아.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나의 삶을 포기해. 그러니까 뭐야, 내적 가치를, 그리고 자신의 본질을 상실을 하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부정적인 학생에게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 라는 거죠. 이거 다 지금 누가 만든 거야? 바로 이 경쟁적인 사회 문화가. 그리고 이런 주장이 바로 다음 문장에 명확히 나옵니다. 즉, 사회 문화적인 차이로 말미암아 사모아 사람들의 사춘기는 서구인들의 사춘기와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인다. 자, 당연한 얘기지만 여러분, 우리 즉, 따라서, 다시 말해. 이런 단어들은 당연히 별표 체크하고 내가 한 번 읽었을 때 이해가 안 되면 이 별표를 찾아가서 그 부분만 다시 읽어주는 게 시간을 줄이는데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얘가 어쨌든 뭐라 그래. 사회 문화적인 차이. 와, 이거 지금 서구 사회와 사모아 사회의 그 차이를 계속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이야. 그래서 이런 사회 문화적인 개인의 외적인 그리고 후천적인 차이가 결국은 뭐를 결정해요? 개인의, 인간의 혹은 청소년의 사춘기 양상을 혹은 여부를 결정한다 라고 잡아줄 수가 있는 거겠죠. 그니까 내가 지금 예를 설명할 때 뭐가 무조건 나와야 돼? 이러한 외적인, 후천적인 차이에 의해서 개인의 내적인 게 결정된다 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우리 이 외적인 그리고 후천적인 얘가 완전 핵심 키워드겠구나 라는 거는 분명히 아실 거고, 얘의 대립 키워드를 나를 읽기 전에 먼저 이해하실 수 있겠죠. 뭐겠어? 내적인, 뭔가 선천적인 영향이 있겠구나 라는 겁니다. 안 읽어봐도 사실은 알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 대립 키워드를 항상 주의 깊게 다 외우셔야 돼요. 아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누가 나와요? 뇌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 뇌는 논술에 좀 많이 등장하는 친구야. 뭐냐면 얘가 항상 우리한테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나의 생물학적인 특징입니다. 뇌가 나왔다는 건 생물학적인 특징이겠구나 라는 거를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뇌의 성숙 과정은 사춘기 내내 지속이 된대. 초기에는 본능적 행동을 처리하는 뇌 뒤쪽에서 변화가 시작돼서 고도의 사고를 처리하는 앞쪽으로. 그러니까 뇌가 계속 지속적으로 어쨌든 뭔가 성장을 하고 뭐 한다는 거야? 유동적으로 변화된다는 거야. 그쵸? 그래서 이런 단어로 좀 다르게 설명해 줄 수가 있고, 아울러 논리를 담당하는 좌뇌, 정서를 담당하는 우뇌를 연결하는 뇌량이 두꺼워진대. 여러분, 제가 이거 읽고 있기는 한데 중요한가요? 진짜 전혀 아니죠. 나의 답에 단 두 단어도 들어갈 필요가 없어. 왜? 우리 지금 키워드 잡았잖아. 무조건 걔네가 중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좌뇌, 우뇌, 뇌량, 그리고 무슨 전두엽 이런 애들이 계속 나와서 일단 설명이 되는 거야. 일단 그냥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요? 이로써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일도 하고 변수들을 맞닥뜨릴 수 있게 되는 거야. 근데 여기까지는 그냥 뇌가 계속 성장하고 유동적으로 변화하고 점점 더 발전하고 뇌가 점점 견고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뭐가 되는 거야? 사고의 확장이 가능한 상태인 거야. 근데 얘 바로 지금 뭐라 그러냐면 최근에 밝혀졌대. 나 이제 요지 말할 거란 소리야. 최근 밝혀진 또 10대가 나왔어. 그럼 사춘기가 그대로 역시 가는구나. 근데 이거에 대한 사실을 기초로 해서
학자들이 뭐를 말했대요? 적응적 사춘기를 얘기를 했대. 그럼 여러분, 이 적응적 사춘기라는 명확한 키워드는 당연히 키워드로서 답안에 반드시 설명돼야 되는 내용이겠죠. 그러면서 뭐래? 이 이론에 따르면 바로 나와. 사춘기의 특징은 각 문화의 유형이나 특성에 상관이 일단 없대. 말투가 뭔가 띠껍죠? 왜? 지금 가에서 바로 말했는데 제대로 반박했어. 그냥 이거 완전 무시했어. 그니까 가랑은 완전 무관한 거야. 가가 주장하는 그냥 아예 가가 주장하는 사회 구조적인 특징을 아예 무시를 한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주장이 나오겠니? 뭐래? 사실상 거의 모든 인간 문화에서 나타난대. 여러분 명확해지죠? 앞에 뇌를 왜 설명했겠어? 우리 인간은 공통적으로 뇌를 가진 사람이야. 그니까 여기 나오는 모든 여러분 이 단어 진짜 너무 중요합니다. 자, 얘의 반대말 뭐야? 일부야. 여러분 모두가 그렇다는 거는 이거 전혀 차별이 없는 보편적인 특징이자 그리고 절대적인 가치가 돼버리는 거야. 근데 반대로 뭔가 일부라는 거의 의미는 뭐야? 무조건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이 차이점이 요지가 될 거이기 때문에 이 두 단어는 분명히 반드시 체크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래? 모든 문화에서 나타난대. 뭐라 그래? 문화해산물이라는 개념은 잘못됐어. 오히려 바로 나오죠. 더 구체적으로. 생물학적인 개념이야. 그니까 우리 지금 가와 나에서 완전히 다른 대립 키워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논술을 조금 풀어보신 분들이라면 이러한 대립 키워드는 모를 수가 없죠, 절대. 너무 많이 나오는 개념이니까. 그러면 여러분, 아까 우리 처음에 설명했던 여기로 잠깐 올라가 볼게요. 여기서 우리 뭐부터 말하기로 했어? 비교 기준이었어. 비교 기준 뭐겠어? 사춘기의 원인 혹은 사춘기의 형성, 원리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써주시면은 가장 좋겠죠. 그거에 대해서 다른 주장이라는 거는 뭐야? 가는 무조건 외적인, 외부적인, 후천적인 요인이라고 얘기를 해. 근데 반대로 재시면 나는 뭐야? 내적인, 그리고 내재적인, 다시 내적인, 그리고 생물학적인. 그래서 뭐야? 선천적인 특징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 갈씩으로 내가 얘네 두 문장을 먼저 써주면 채점자가 알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우리가 기준을 명확히 잡았어요. 그러면 얘를 바탕으로 우리 뭐 해야 돼? 제시문 다 설명해야 돼. 그럼 당연히 내려가게 될 거고. 자, 여러분, 우리 이거 사실 뻔한 얘기기는 한데 가가 후천적, 나가 선천적이라고 했어. 그럼 다는 뭘까요, 여러분? 당연히 선천과 후천을 합친 그런 상호작용, 상호 의존적인 영향을 말하는 게 논술의 원래 기본적인 흐름입니다. 제가 논술이 맨날 암기 과목이다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논술은 늘 나오는 형식, 늘 나오는 주제, 늘 나오는 키워드가 전부이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공부하는 족족 하나의 책에다가, 하나의 노트에다가 단권화를 미친 듯이 하는 거야. 그리고 시험 직전엔 여러분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얘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논술은 진짜 완전히 암기 과목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제시문 다를 봐주면 자, 알렉스랑 미하엘은 쌍둥이래. 뭐 쌍둥이란 사실 몰랐다. 이거 알 필요 전혀 없죠. 뭐야? 쌍둥이였대. 그럼 느낌이 빡 와야지. 아, 뭔가 생물학적으로 비슷하겠구나. 이런 느낌을 먼저 잡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떨어져 살다가 우연히 만난 거야. 그러고 보니까 각각 입양이 따로따로 됐던 거야. 근데 자, 똑같은 외모를 가지고 있었고 식성도 비슷했어. 그래서 뭐 생선요리 멜론 좋아하고 당근은 싫어했어. 그리고 막 인지 능력 테스트 이런 거, 경쟁력, 막 계획성, 자제력 이런 것들이 뭐예요? 제일 중요한 단어 뭐야? 수치가 거의 비슷했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 첫 번째로 내가 잡아줘야 될 부분 뭐예요? 아, 이거 뭐 별거 아닐 수는 있는데, 어쨌든 얘네들은 완전 똑같았어. 뭐가? 특정 영역에 있어서. 뭔가의 나의, 자, 개인적인 선호라든지, 혹은 나의 사고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어떤 거야? 아, 완전 쌍둥이라는 그 생물학적인 특징에 기인한 거야. 그니까 뭐예요? 선천적인 주장이죠. 선천적인 요건이죠. 그럼 이제 눈치를 채야지. 뒤에는 후천적인 게 나오겠구나 하고 그러고 보니까 뭐예요? 하지만 바로 나오죠, 여러분. 역접의 접속사도 너무 중요한 친구야. 하지만 어떻대? 성격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차이가 난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지금 공통점이 있다는 거는 어디서 잡을 수 있어? 생물학적 차이가 같았다는 점. 근데 내가 이거를 만약에 못 잡았어도 요 밑에부터 보면은 조금 더 명확히 이해는 될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자, 알렉스는 형제가 많은 집안으로 간 거야. 그래서 많은 식구들과 어울렸어. 그러니까 뭐예요? 접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조금 더 약간 고급지게 얘기를 해보자면 사교의 기회가 많았고 그리고 또 상호작용에 소통에 기회가 많았던 거죠. 그쵸? 그러니까 얘 뭐야? 집단 생활을 어쨌든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땠어요? 아, 얘가 뭔가 활달해 엄청. 하도 많이 보니까 또 적극적이야. 그런 사람으로 성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막 야구, 농구 엄청 활달해. 그쵸? 사회적이고 외향적인 인물로 성장한 겁니다. 그죠? 근데 반면에가 역시 또 나와요. 누가 나오겠어? 다른 쌍둥이가 나오겠죠. 반면에 미하엘은 어떻대요? 도시 근교의 작은 마을이래. 그니까 얘 지금 어때? 완전 지금 사는 형태가 다르다는 거야. 얘는 대도시, 얘 도시 근교의 작은 마을, 얘 형제 많아. 근데 얘 뭐야? 미하엘 외에 다른 자녀가 없었어. 아, 우리 여기서 바로 명확한 차이 분명히 잡아줄 수 있죠. 환경적인, 배경적인, 그리고 결국엔 후천적인, 외부적인 요인이구나. 라는 거예요. 그런데 입양돼서 어떻게 된 거야? 독서 좋아해. 독서 여러분 논술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막 그림 그리기 좋아해. 그니까 얘는 좀 어때요? 좀 뭔가 나의 개인적이고 내향적인 여러분 내향적인이 절대 나쁜 게 아니야. 내향적인 성격을 갖게 되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럼 내가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을 잡아줬어. 그러고 나서 가장 중요한 부분 뭐겠어? 아, 달을 평가할 때 내가 두 갈씩으로 무슨 문장을 써주는 게 좋을까? 이게 가장 먼저입니다, 여러분. 우리 논술에서 두 갈씩은 여러분, 우리 논술에서 두 갈씩은 그냥 가장 기본적인 역량이에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논제가 원하는 거를 먼저 정확히 간결하고 명확하게 말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까 가에서 후천적, 나에서 선천적 다 뭐야? 아, 자 여러분 개인의 내적인 특징과 그리고
외부적인 요인들은 이러한 요인들이 상호작용 함으로써 제일 간단하게 뭐야? 함께 반영됨으로써 해당 개인의 가치와 본질이 결정된다 라는 거죠. 얘가 가장 포인트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거 진짜 엄청 간단해. 문단을 구성을 해줄 때, 자, 여러분 제 거는 정답은 아니에요. 모범 답안이 나와 있죠. 나는 조금 더 수월한 방향을 정해줄 뿐이야.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리고 유형이 어차피 고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나의 주장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방향으로만 전개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쨌든 1문단에 얘네를 먼저 써주는 거야. 그리고 나서 뭐겠어? 두 번째 문단에 가를 구체적으로 한 2문장 정도 요약을 해주겠죠. 그리고 마찬가지 나 역시 세 번째 문단으로 2문장 정도를 요약을 해줍니다. 그럼 벌써 6문장이 나왔어. 얘를 바탕으로 네 번째 문단의 얘를 정리를 해줄 텐데 이 문장이 무조건 첫 번째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또 2문장 추가해주면 약 9문장에서 10문장, 조금 더 넘어서 11문장 정도까지 완성이 될 겁니다.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가톨릭 대학교는 여러분 약간 좀 독특하긴 한데 가톨릭 대학교는 문단을 마구마구 나누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무조건 나눠줘야 되는데 솔직히 이거는 뭐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문단을 구성을 하는 게 한 문제에 5문단 이상은 절대 안 돼. 3문단에서 4문단으로 끝내셔야 돼요. 얘 역시 마찬가지인데 글자 수가 워낙 적다 보니까 이것보다 조금 더 적게 2문단, 많으면 3문단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일단은 여기 얘랑 어이구 3개 똑같네요. 일단은 얘랑 그쵸? 그리고 얘랑 얘를 합칩니다. 그 다음에 문단을 나눠서 얘를 써주면 되는 거예요. 2문단 그리고 1문단 이렇게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가톨릭 대학교는 여러분 그냥 제일 성공하는 방법은 열심히 써보는 거야. 그리고 문제가 요구하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늘 2갈씩으로 쓸 생각을 먼저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톨릭 때는 너무 긴장하실 필요는 크게 없어요. 수능 전에 보는 학교 중에서 문제가 가장 쉽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근데 그만큼 내가 조금 더 잘 쓰기 위해서 더 구체적이고 더 좋은 어휘를 쓰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여러 번 반복해 보시고 이런 건 너무 기본이겠죠. 여러분 얼마 안 남은 가톨릭 대 시험에 이 영상이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여러분 요새 제가 메일을 잘 못 봐요. 그러니까 가톨릭 대학교나 이런 논술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는 게 지금으로서 가장 빠르게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그럼 우리 가톨릭 대학교 꼭 합격해서 만나요. 다음 시간에 봐요.